8.2절에서는 레지스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중앙처리 장치 안에 있는 레지스터는 여기에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중앙처리 장치는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레지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레지스터의 종류와 기능 그리고 레지스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터는 이 제어용 레지스터하고 명령어 실행용 레지스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상태 레지스터라는 게 중요한데 연산 결과를 제어 장치로 넘겨주는 이 상태 레지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레지스터하고 주소 레지스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데이터 레지스터는 단순하고 주소 레지스터는 그거보다는 조금 복잡하죠. 포인터 개념이죠. 이 주소 레지스터가 포인터입니다. 우리가 시언어 배울 때 포인터라는 걸 배우는데 그 포인터 개념이 이 주소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스택을 소개하고 스택 포인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용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카운터하고 명령어 레지스터, 이건 앞에서 먼저 배웠죠.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가 들어있는 기억장치 주소를 가리킨다고 얘기했고, 명령어 레지스터는 명령어를 가져다가 여기다 저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여기서 주로 설명할 것은 이 기억장치 주소 레지스터 MAR하고 기억장치 버퍼 레지스터 MBR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쪽에 그 메모리가 붙어 있는데요. 컴퓨터 주기억 장치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그 주소를 제공을 해주고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거를 인터페이스하는 레지스터가 이 두 가지입니다. MAR은 기억장치 주소를 여기다 저장을 합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도 메모리를 액세스해야 되고 이 안에 있는 레지스터 중에서 주소 레지스터도 또 일로 가야 되니까 일단 메모리를 액세스 하려고 그러면 주소를 MAR로 일단 옮겨야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도 데이터가 일단 MBR을 거쳐서 중계가 됩니다. 메모리에서 여기 들어왔다가 다른 데로 옮겨지거나 또는 메모리로 들어갈 데이터도 데이터 레지스터에서 MBR로 왔다가 이렇게 메모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읽을 때 각종 주소 레지스터의 값이 일단 MBR로 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도 주소 레지스터의 일종이거든요. 프로그램 카운터도 그 안에 있는 게 메모리 주소니까 이것도 이 주소 레지스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주소 레지스터의 값이 일단 MBR 이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읽을 때는 메모리를 읽어 가지고 데이터가 일로 들어오죠. 일로 들어오는 게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여기 들어온 데이터가 최종 목적지 데이터 레지스터로 전달이 됩니다. 데이터 쓰기 할 때도 일단 주소는 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에서 데이터가 일로 옮겨져 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메모리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MAR과 MBR은 메모리를 인터페이스하는 레지스터이고, MAR의 출력은 주소 버스를 구동을 하고 MBR은 이 데이터 버스를 구동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태 레지스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태 레지스터는 연산기에서 연산한 결과를 여기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것을 제어 장치로 전달해 주죠. 이 상태 레지스터도 제어 레지스터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는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변경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이 상태 레지스터의 값을 참조합니다. 이 상태 레지스터는 플래그의 모임인데요. 이 플래그는 깃발이란 뜻이죠. 깃발. 그래서 비트 하나하나가 깃발입니다. 이 비트 하나하나를 플래그라고 얘기합니다. 플래그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조건 플래그가 있고 하나는 제어 플래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건 플래그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제어 플래그입니다. 이 부분이 제어 플래그. 조건 플래그는 연산 결과를 반영합니다. 여기 연산기가 있는데 ALU가 있는데 이 연산기에서 연산한 결과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제어 플래그는 중앙 처리 장치의 동작을 제어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 레지스터가 8비트라고 한다면은 조건 플래그가 이렇게 5비트, 제어 플래그가 2비트 이렇게 있고, 지금 5번째 비트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예입니다.
조건 플래그도 요 한 비트가 의미가 있는 건데요. 보통 이제 부호 플래그, 제로 플래그, 자리 올림수 플래그, 페리티 플래그, 오버플로우 플래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조건 플래그는 연산기에서 연산 결과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이 연산기에서 연산이 일어났는데 이 연산 결과가 양수면 부호 플래그이죠. 사인 플래그. 사인 플래그는 이게 0이면은 이 연산 결과가 양수다 이런 뜻이고, 이게 1이면은 이 결과가 음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로 플래그는 연산 결과가 0이면 이 값이 1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리 올림수 플래그는 덧셈 연산을 할 때 그 캐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MSB 자리에서 이렇게 자리 올림수가 발생하는 것을 여기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리 올림수가 있을 때 1이고 자리 올림수가 없을 때는 0이 되는 거죠. 페리티는 이 연산 결과에 대해서 페리티를 계산해서 여기다 기록을 해놓는데, 보통은 짝수 페리티를 기록을 합니다. 짝수 페리티를 계산해서 1의 개수가 짝수면 이 자리는 0이 될 거고, 1의 개수가 홀수면 이 자리는 1이 되겠죠. 오버플로우 플래그라는 것은, 이거는 이 자리 올림수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데, 연산 결과가 숫자 표현 범위를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연산은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연산을 하니까 데이터 표현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 범위를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표시하는 게 이 오버플로우 플래그입니다. 정수라는 것은 그 양수와 음수를 모두 다 쓰는 거니까, 정수 연산일 때 수의 표현 범위를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나타내죠. 이 자리 올림수 플래그라는 거는 이 데이터를 unsigned number, 부호 없는 수로 계산을 했을 때 자리 올림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이 오버플로우라는 거는 정수로 해석했을 때 이 값의 표현 범위를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았는지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어 플래그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두 가지 제어 플래그를 적어 놨는데요. 하나는 인터럽트 제어 플래그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운영체제 제어 플래그가 있고, 이거 외에도 컴퓨터는 여러 가지 제어 플래그를 만들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이 두 가지는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인터럽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 인터럽트라는 거는 외부에서 어떤 급한 일이 있으니까 컴퓨터에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인터럽트거든요. 그런데 이 비트가 1이면은 중앙 처리 장치는 인터럽트를 허용을 하고, 이 비트가 0이면은 인터럽트 요청이 있더라도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어용으로 쓰기 위한 게 인터럽트 이네이블 플래그이고요. 슈퍼바이저 모드 플래그라는 거는 운영체제 플래그라고도 하는데, 현재 이 컴퓨터가 운영체제 모드를 실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저 모드를 실행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거는 좀 고급 프로세서에 있는 기능이겠죠. 운영체제를 탑재할 만한 프로세서에 있는 플래그인데, 현재 컴퓨터가 어떤 모드에서 동작하고 있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쓰는 제어 플래그입니다. 상태 레지스터 중에서 이 조건 플래그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산기에서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답을 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진수를 읽었을 때 65 더하기 54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 플래그는 이 연산기의 결과값을 봅니다. 연산의 결과값을 봐서 이 결과를 보고 자기의 상태를 바꿔줍니다. 사인 플래그는 맨 앞자리 그 MSB가 이게 사인 플래그입니다. 이게 왜 사인 플래그인지는 나중에 연산기를 배우면 그때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MSB 이 자리를 부는 거라서 이게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게 1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숫자를 정수로 해석할 때, 이걸 정수로 해석할 때 이게 1이면 음수예요. 이게 1이면 이거는 0보다 작은 숫자가 되고, 이 자리가 0이면 양수거든요. 양수예요. 그래서 사인 플래그는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타냅니다. 이것은 이걸 정수로 해석할 때 음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로 플래그는 이 전체 값이 0이면 1입니다. 근데 이게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값은 0이 되는 거죠. 전체 값이 0이 아니니까 이게 0입니다. 0이 되고요.
캐리는 더할 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리 올림수가 있는가 보는 건데요. 자리 올림수가 지금 없죠. 자리 올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0입니다. 이 값은 0이고요. 그 다음에 페리티는 짝수 페리티 쓴다고 했으니까 1의 개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다섯 개니까 요거까지 세 가지고 1 이렇게 짝수로 만들어 주고요. 오버플로우라는 거는 이 숫자를 정수로 해석했을 때 표현 범위를 벗어났나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0이죠. 0이니까 이건 양수입니다. 이건 0보다 큰 수예요. 0보다 큰 숫자고, 이것도 양수죠. 이것도 양수예요. 이것도 0보다 큰 숫자입니다. 근데 0보다 큰 숫자 두 개를 더했더니 이게 음수가 됐죠. 이건 0보다 작은 숫자니까. 이건 0보다 작은 숫자니까 음수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수 표현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연산기 다룰 때 다시 공부할 건데, 일단은 양수 두 개를 더했더니 음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버플로가 난 겁니다. 오버플로가 났다 이렇게. 그래서 이 조건 플래그는 연산기만 쳐다보고 있다가 연산기에서 어떤 계산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의 플래그 값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이 값이 이렇게 해서 그 제어 장치로 간다 그랬죠. 제어 장치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어 장치로 이렇게 들어가서, 제어 장치는 조건 분기할 때 프로그램 언어에 보면 if문 같은 거 있잖아요. if 뭐 x가 y보다 크면, 또는 뭐 x가 0이면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x가 0인지 아닌지, 뭐 x가 y보다 크니 아닌지, 이런 것들이 이 조건 플래그에 설정이 됐다가 이게 제어 장치로 넘어가는 거죠. 이 제어 장치로 넘어가면 제어 장치는 이 조건문을 그 다음 거를 실행할지 안 할지, 그거를 이 조건 플래그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명령어 실행용 레지스터는 어셈블리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하는 레지스터입니다. 또는 우리가 프로그램은 보통 고급 언어로 짜니까 고급 언어 프로그램을 컴파일러가 기계어로 번역하면서 그때 사용하는 레지스터들이 이 명령어 실행용 레지스터입니다. 크게 보면 이 레지스터는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주소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 데이터 레지스터는 중앙 처리 장치가 처리하는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주소 레지스터는 이제 메모리를 액세스하기 위한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 메모리를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액세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방법을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주소 지정 방식은 우리가 명령어를 배울 때 다시 또 다룰 거고요.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를 액세스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데이터 레지스터가, 요즘에는 CPU 안에 레지스터가 많이 있어가지고 데이터 레지스터가 여러 개인데, 초창기 컴퓨터는 이 데이터 레지스터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상기라고 불렀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 프로그램인데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누상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레지스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2 하면은 값이 여기 표시가 되죠. 여기다 더하기 3 하면 또 여기 표시가 되고, 는 하면 또 더한 결과 여기 표시되잖아요. 이것처럼 요 역할을 하는 레지스터, 요런 역할을 하는 레지스터가 컴퓨터 안에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하나밖에 없을 때, 그때 이것을 이 누상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은 프로세서 안에 데이터 레지스터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누상기라는 이름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레지스터 하나밖에 없을 때 이제 썼던 이름이 이 누상기라는 겁니다. 또 초창기에는 중앙 처리 장치 안에 레지스터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어떤 것은 데이터 레지스터, 어떤 거는 어드레스 레지스터, 이렇게 데이터 레지스터와 주소 레지스터를 구분해서 썼는데, 요즘에는 이걸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레지스터를 데이터 레지스터 쓸 수도 있고 주소 레지스터 쓸 수 있게 지금은 이렇게 범용으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범용 레지스터 앞자리를 따서 General Purpose Register GPR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프로세서 안에는 레지스터가 8개 내지 32개 정도 이렇게 들어있어 가지고 요즘 나오는 프로세서들은 프로그래머 마음대로 이걸 데이터 레지스터 쓸 수도 있고 주소 레지스터 쓸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